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끝나는 시간은 딱 맞춰서 끝내드릴게요. 거의 똑같이 끝날 수 있게 그냥 거의 다 답을 적어가지고 그냥 쭉쭉쭉 답 맞추고 오늘은 일단은 그냥 중간 점검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우셨나요? 네. 네, 약간 섞어서 낸다고 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암기 안 돼 있는 것들 체크해 보시라고 이것도 암기 했나요? 뭐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유추해서 근데 풀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몰라도 유추해서 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은 2015 교육과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은 무엇인지 보기 1에 빈칸에다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방법 중에 어떤 평가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ICT의 종류 어떤 거 활용할 것인지 쓰세요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진달래꽃이라는 시의 분위기를 어울리는 악곡 두 가지 이상을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매체를 사용해서 시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음악으로 만드는 활동으로 했고, 자, 상중하가 있고 MVP를 뽑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모둠의 평가 요소를 에 따라서 이제 체크를 하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상호평가를 못 쓰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성취 기준으로는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랑 연계해서 답을 쓰시면 되는데 혹시 프린트 아직 안 왔나요? 해설 프린트? 예. 저도 하나만 보세요. 자, 일단 요거는 다양한 예술 작품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육과정에서 20페이지 정도까지가 21페이지까지가 22페이지까지네요. 중학교 내용이고 고등학교 내용이 2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넘겨서 보시면 목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서 중학교 거하고 이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음악에 여기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음악 작품을 만든다가 있고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음악 작품을 만든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시가 있으니까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음악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예술 중에서 이제 시에 진달래꽃이라는 시에 어울리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다양한 예술에 어울리는 음악 작품을 만든다 하셔도 되고 진달래꽃 시에 어울리는 음악 작품을 만든다. 자, 이렇게 목표 쓰시면 성취 기준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문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다양한 평가 방법 중 무엇을 할 것인가 쓰고 그 다음에 ICT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ICT의 종류를 적으시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울리는 곡을 선정을 해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오디오로 편집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퀀싱 프로그램으로도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 명을 쓰라고 하려고 했는데 문제를 내고 보니 종류를 적으시오 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보니까 시퀀싱 프로그램 또는 뭐 오디오 에디팅 프로그램
이렇게 답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성취 기준을 1점 주시고 그 다음에 0.5, 0.5점씩 해서 상호평가, 그 다음에 시퀀싱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오디오 에디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명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큐베이스를 쓰셔도 되고 소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쿨 에딧 뭐 여러 가지 그 오디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쓰셔도 여기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요거 넘어가기 전에 ICT를 활용한 음악 교육에서 이제 ICT의 개념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요거를 활용했을 때 어떤 의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프로젝트 학습이나 문제 중심 PBL과 연결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ICT하고 연계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오늘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젓가락질을 못하고 포크로 드셨다는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 막 쓰느라고 사실 이거는 이제 내려고 했다가 뺀 부분이에요. ICT 활용했을 때 이제 그 의의가 뭐냐라고 하는 그 교육과정과 연계했을 때 의의를 쓰라고 한다면 요 학습자 중심의 교과 교육 그리고 개별적인 수준별 학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동기유발을 통한 학습 효과, 흥미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죠. 왜냐하면 소리가 바로바로 들리니까. 그 다음에 음악 수업의 능동적인 참여. 이거는 PBL이나 프로젝트 학습에서 이 ICT가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그게 이제 바뀌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한 음악 학습, 요거가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ICT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실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줄친 부분들은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1학년 음악 수업에서 서교사는 제시된 악곡을 가지고 가나, 리코더와 단소, 주법을 하는 활동을 했죠. 자, 여기에서 성취 기준 내용 체계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핵심 개념과 생활화 영역의 내용 요소를 적으라는 문제였고요. 자, 요거는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요 악보에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교과서에 여기는 앞에 답인데 박영사 요번 고등학교 교과서 계명가락 도드리를 감상한 다음에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연주해 보자 해놓고 일단 얘가 기출 문제예요. 그 계명가락이 리라 리리 딴다 띵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황중 무임 중중 할 때 약간 흔들고 황은 세게 흔들고 황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떠는 음과 꺾는 음과 이게 계면이기 때문에 계면의 가장 구조적인 특징이 바로 나타나고요. 첫 줄에서 요거에 이제 그 음들을 어떻게 소리내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봤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였었냐?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이것도 요거하고 임에 요 표시 있죠. 그 다음에 요 키읔 표시. 자, 이렇게 나오면 요거죠. 이거는 본음. 그 다음에 요거 위에 그 다음에 본음. 요거를 짧게 내라는 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무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셔야 답이 돼요. 임무임. 자, 그 다음에 키읔 표시. 요거는 중청황이에요. 자, 그래서 중청황보다 그 두음 아래 그 다음에 본음을
짧게 내라는 표시죠. 앞에서 이렇게 짧게 꾸며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청임, 중청황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한 2년 전에 수제천 문제가 뭐 아주 그냥 복잡하게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좀 기본적인 수준에서 교과서 수준에서 물어봤는데 혹시라도 여기가 아직 다 안 외워지신 분들은 정확하게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문제 자 이번 2015 교육과정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체계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역은 표현, 감상, 생활화로 똑같은데 이 안에 내용이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 그 다음에 내용 요소,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은 수업 실현하실 때 엄청 중요해요. 제가 수업 요번에 이제 그 여러 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그 수업 상반기에 하실 때 일단 이 기능에 충실한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감상 수업 같은 경우도 구별하기, 설명하기, 표현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수업을 할 때. 근데 선생님들이 주로 구별하고 설명하는 거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표현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이제 생각을 해 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핵심 요소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단소를 합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리코더를 합주를 했어요. 자, 그때 핵심 개념은 뭐냐면 소리의 표현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은 소리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리고 음악의 표현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식임새를 뭐 표현한다. 이것도 표현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제대로 소리를 낼 줄 아는 거 이것도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2007 교육과정에서는 이해 활동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약간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인지적인 부분에 국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지적인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의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개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음악 표현 방법 이것도 핵심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와 그 다음에 생활화에서는 요 내용 요소에 들어가는 게 음악과 행사, 음악과 직업, 그 다음에 국악의 계승과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잠깐만요. 이거 고등학교 맞죠? 혹시 중학교인가요? 어머, 안 써 있어요? 어머나. 이게 우리 그 고등학교 거는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음악과 직업 대신에 뭐예요? 음악과 산업 그리고 세계 속의 국악. 그래서 국악의 계승과 발전하고 세계 속의 국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네? 잠깐만요. A, B를 실제로 내용 요소를 각각 적으시오가 있잖아요. 표현 영역, 이 활동이 해당되는 핵심, 이거를 해당되는 걸로 적으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경계가 학교는 상관없이, 일단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 내용에 맞으면 맞는 걸로. 자, 그렇게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행사, 그렇죠? 음악과 행사로 이 내용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번은 그럼 음악의 표현 방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A, B를 실제로 어떻게 연주할지 적으세요. 방금 했죠. 자, 그래서 요 핵심 개념 생활화의 내용 요소 요거 0.5점씩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그 칸 안에 연주 어떻게 하는지 A, B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각 0.5점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하고 계시죠? 끝나고 다 내세요. 이 앞에 거는 다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요 부분. 근데 뒷부분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 서술하고 논술 파트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애매한 부분만 좀 적어 놓으시면 그 문항만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답형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점수 기준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시면 오르프의 기초 음악의 개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 이유를 2가지 적으세요. 자, 그러면 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답에 이 기초음악의 개념 여러분들 저걸로 드렸죠. 마인드맵. 여기 저희 마인드맵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기초음악 엘리멘탈 뮤직이라고 하는 이 원초적 음악에 대한 개념이 2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쉽고 자연스러운 활동에서부터 점차 음악적으로 진전된 학습으로 전개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쉬운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음악적으로 진전시킨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철학으로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직접 적용했을 때, 왜냐면 이 엘리멘탈 뮤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시험에서. 그리고 2번째는 총체적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 2가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쉬운 단계에 언어로 축, 크, 카 이런 식의 리듬 읽기를 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부분을 같이 익히고, 그 다음에 뚜띠를 익히고, 그 다음에 신체 타악기를 써요. 자, 그런 다음에 형식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말에서부터 말과 같이 음악을 익히는 그런 쉬운 단계에서부터 형식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합주일 때는 협력하여, 그리고 독주일 때는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들어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키운다라고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오르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주까지 가게 되는데, 요때 이 손뼉치기는 여기는 지금 같이 여기 뚜띠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가 이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총체 활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총체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오르프 미디어가 2개 이상 나온다라는 걸 쓰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답을 하셔도 여기서 뭐 추크크 뭐 이걸 쓰고 신체 타악기를 썼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요거가 말하자면 총체적인 활동으로서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쉬운 거.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음악적으로 높여갔다라고 하는 게 2번째. 근데 음악적으로 높여갔다 안 써도 그냥 쉬운 거부터 했다. 뭐 자연스러운 거부터 했다. 언어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활동부터 했다. 뭐 이런 것도 다 맞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2가지 그 이유를 2가지로 적으세요 했고, 또한 그의 가 형식은 무엇인지 적으세요. 가 형식은 뭐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프린트 드린 거에 일단 그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쉽고 자연스러운 활동에서부터 그 다음에 총체적 활동. 근데 제가 답을 원초적 또는 문제를 원초적이나 기초적 음악에 대한 기초 음악에 대한 부분으로 드렸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철학적 배경에 맞추어서 답을 하라고 하면 원초 음악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듬에 의한 학습을 따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듬에 의한 학습을 쓰신 분들도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리듬이라고 하는 게 음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언어에, 그러니까 가장 더 초보적인, 더 자연스러운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셔도 요것도 맞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리듬에 의한 학습에서부터 비롯되고, 리듬은 움직임과 일체다. 이 얘기도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이거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요. 보통은 항상 리듬 학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창의성 개발이에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즉흥 연주하고 즉흥 표현을 중시해요. 근데 만약에 솔로 파트를 비워놓고 자기가 메꿔서 하는 걸로 했다. 그러면 이제 요 즉흥 연주까지 오르프가 생각하는 세 가지 그 교육 철학에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점수는 론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요 오르프에서 리듬 학습이 말 리듬 동기 찾고 반주하고 그 다음에 신체 악기 쓰는 거 나오죠. 모방 학습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신체 악기, 전주, 반주, 후주, ABA, 캐논, 론도 등을 활용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BA가 나왔을 땐 ABA를 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주제가 계속 돌고 솔로가 바뀌는 형태면 요거는 론도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식 문제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서 앞에 0.5, 0.5, 그 다음에 론도 1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 단계적 학습해서 말리듬에서 1, 2, 3 순서로 선율 짓기까지. 그럼 여기는 아까 선율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율까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오르프 요 한 페이지 안에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정리가 돼요. 그 답을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해석하라는 문제가 많죠. 어떤 상황을 주고 자 이게 왜 오르프적이고 이거는 왜 누구랑 연결해서 이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오스티나토, 신체 표현, 악기 반주, 그 다음에 음악극. 요 음악극에다가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다 낼 수 없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출 문제 준해서 문제 내느라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기초 음악에 대한 부분만 냈는데,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나온다면 음악극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오르프 교수 방법론하고는 잘 연결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 음악, 언어, 신체 표현의 결합. 자, 요거는 교육과정 바로 생각나셔야 돼요.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음악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뭐 이제 가락성 같은, 그 다음에 언어로도 표현을 하고 신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악보로 표현하고 기호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표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교육과정에 준해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게 뒤에 이제 인지주의 관련한 문제 냈는데, 인지주의랑 연결되면서 누구하고 관계된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요? 누구죠? 브루너가 이제 다양한 지식 제시 양식 얘기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제일 좀 나올 만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가 아까 왜 제가 감상에서 기능 활동 있었잖아요. 그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공통된 용도를 적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 1 악곡과 2 악곡 함께 지도할 때 성격이 유사한 악곡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 보기 1, 2의 악곡은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뭐 이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대략 답을 쓸 수 있어요. 가는 마댕이고요. 나는 콩꺽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노동요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할 곡을 한 곡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셔야 될까요? 노동요를 고르셔야 되겠죠. 성격이 같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약간 주제 중심이에요. 이거 뒤에 이제 주제 중심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거기다 악곡을 또 막 넣었다가 다 뺐어요. 너무 쓸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약간 이제 나눠서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교육과정에서 되게 유의미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오늘은 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보더라도 코다이보다는 오르프가 훨씬 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훨씬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맥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맥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통속민요보다는 토속민요가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자, 그래서 일단 이 노동요를 가지고, 그리고 이건 기출문제 이제 좀 정리하신 분들은 2009년도 기출문제 좀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주 모심기하고 그다음에 농부가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것도 이제 노동요라고 하는 역사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는 거였는데, 여기 이제 이 두 나머지 악곡은 기억이 관테나메라, 그 다음에 리은이 라쿠카라차, 그 다음에 디귿이 클릭송이죠. 그 다음에 요 리을이 볼가강의 뱃노래인데, 여기에서 뭐예요? 그 노동과 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요 리을 뱃노래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 이거와 요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역량은 아마 다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어떠한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이냐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왜 효과적이냐면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자, 요거 이해되시죠? 방금 우리나라 통속민요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과 그 다음에 세계민요를 통해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시민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랑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음악의 어떤 역할이에요? 사회적 역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 악곡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문제 1번은 답은 키워드는 여기 노동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공통된 용도를 적고라고 했으니까 노동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곡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요 볼가강의 뱃노래 리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0.5, 그 다음에 여기서 0.5, 그 다음에 어떠한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이냐 볼까요? 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이렇게. 뭐 문화 역량 이렇게 쓰시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적 공동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역량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다음 악곡에 표시된
주 2의 의미를 적으세요. 요거는 뭐예요? 플루트 2개 같이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아2하고 같은 의미죠. 이거 아2가 기출문제로 나와서 주2도 한번 문제를 내봤고, 그 다음에 이거 0.5, 그 다음에 마디 2를 화음 분석하세요. 자, 요거 우리가 심화 수업하면서 요 곡을 같이 분석을 해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셔야 될 거, 이 트럼펫 인 F 일 때 얘네들 음이 실음이 어떻게 날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혼인 F 하면 얘네 실음 어떻게 날 것이냐.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 다음에 B 플랫이다. 그러면 얘는 실음이 2도 낮게 나겠죠. 장 2도 낮게. 그러니까 얘는 F 그 다음에 C로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1도예요. 그쵸? 보나마나.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몇 도가 되냐 하면, 여기 이제 분석 나와 있는 걸로는 지금 사음에 샵을, 그러니까 근음에 샵을 한 상태에,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지금 제일 낮은 음을 찾으셔야 돼요. 제일 낮은 음,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일단 A 플랫음이 나오죠.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그 다음에 F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똑같죠. 그 다음은 F가 제일 아래 음일 것 같은 애가 어쨌건 F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C니까 얘는 상관없고요. 얘는 몇 도 아래? 5도 아래가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미레도시 라플렛이겠죠. 도시라솔 파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도? 5도 아래죠. 자, 그러니까 도시라솔 파 F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소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되냐면 F, A, C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그리고 베이스에는 F가 오고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B 플랫 하고 A가 있죠? D가 있죠? 맞죠? 1, 2는 in C로 되어 있으니까, 예. 여기가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플랫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C가 있어요? C는 없죠? B 제자리. 그쵸? 그러면 지금 B, D, F, A 플랫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원래 4도는 뭐가 되는데 B, D, F, A가 되는데 얘가 제자리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가 감삼화음이 되죠. 감삼화음에다가 뭐 더한 거예요? 단삼도 더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감칠화음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얘 모르스라고 그랬죠? 화음 분석하라고 그랬나요? 네, 화음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화음 분석이 아니라 코드가 나오면 B 내추럴의 디미니시 세븐이 되겠죠. 근데 베이스는 뭐가 되고 F가 되고. 자, 코드로는 이렇게 쓰는데 얘를 저걸로는 어떻게 쓰나요? 4도예요. 4도. 4도인데 어떤 4도냐면 베이스가 반음 올라간. 그래서 얘는 샤프로 표시해줬지만 보통은 내추럴 표시하죠. 원래 플랫이 있는 거니까. 내추럴 표시하고 샵으로 하신 분도 그냥 맞게 하세요. 그거는. 그 다음에 뭐죠? 얘는 지금 자리 바꿈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자리 바꿈이 몇째 자리 바꿈이에요? 셋째 자리 바꿈이죠.
그래서 여기가 3, 4이면서 감화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요거하고 얘하고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책에는 그냥 약간 뭐죠? 의미만 이렇게 좀 담아 놓으려고 자리바꿈도 안 표시하고 감화음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냥 여기 샵만 돼 있는 걸로 칠화음인 거로 이제 칠화음화 됐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일단 요렇게 쓰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5도로 부감으로 보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죠. 5도에 감7 여기가 3, 4 네. 제가 책에다 맞춰가지고 이걸로 했는데요. 근데 이게 화성적으로는 의미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얘가 더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쵸? 그냥 얘는 이거를 읽어준 거고 얘는 기능적으로 이게 해준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됐나요? 그러면 좀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자, 여기 이제 요거 분석되어 있는 책에 브람스의 음악의 가장 큰 특징에서 장단조 혼합과 헤미올라가 나와 있어요. 이 곡이 요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헤미올라 의미 잘 아셔야 돼요. 요즘 계속 헤미올라스러운 것들이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국악에서 그러니까 혼소박 3분하고 2분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서양음악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헤미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단조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중선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중선법성이 되냐 하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파, 라플렛, 파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F 화음을 장삼화음 화음을 쓰지 않고 단삼화음으로 썼죠. 바꿔서. 그래서 약간 여기는 단삼인가? 라고 하는데 이중선법이에요. 뭐냐면 소프라노에서 그러니까 멜로디 보시면 여기에서는 파도, 라솔, 파, 도.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는 여기 부분은 뭐예요? 그냥 F를 쓰고 있어요. 지금 같이 쓰고 있죠. 수직적으로.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중선법성 또는 장단조 혼용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셨죠? 두 번째 마디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음악 언어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 물어봤죠? 같은 음 연주하는 거 0.5점씩 하시면 되죠. 0.5, 0.5, 그 다음에 선율적 특징 0.5, 리듬적 특징 0.5 이렇게 해서 2점으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헤미올라는 왜 헤미올라인지 얘는 지금 4분의 6박이니까 두박처럼 가거든요. 딴, 이런 식으로 여기 선율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얘도 그렇고, 그쵸? 얘는 두 개로 나눠서 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쉼표가 있기 때문에 3으로 가고 있어요. 1, 2, 3.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4분음표, 쉼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건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2로 가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헤미올라.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걸 낼까 하다가 발전적 변형에 대한 부분까지는 안 냈어요. 근데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지금 어떤 재료적인 것들을 다 바꿔갖고 이제 발전적으로 변형해서 쓰는 이제 브라함스 기법이 혹시나 나온다면 발전적 변형이라고 하는 걸로 주제 가공하고 이제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베토벤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화성 문제네요. 1번은 코드 이름으로 4번은 3번은 화음 기호로 분석하세요. 자, 요거는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근데 얘는 뭘로 쓰라고 그랬죠? 코드 이름으로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뭐인? 베이스가 디플렛인 무슨 칠화음이에요? 네. 지금 미플랫, 솔, 시플랫, 레플랫.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거에 얘는 세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코드니까. 어디 플랫이요? 여기요. 네. 요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반감칠 화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프렌치 6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근데 이제 뭐에 대한 프렌치인가요? 5도에 대한 프렌치죠. 그래서 요게 프렌치 6이긴 한데 5도에 대해서 프렌치 6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괄호가 뭐였죠? 여기죠? 네. 여기 뭘로 쓰라고 그랬죠? 코드로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예. 그래서 지금 레, 파, 라가 되죠. 그러니까 D 마이너가 돼요. D 마이너인데 베이스에 뭐가 오는? A가 오는. 그래서 클래식에선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도미넌트에서 말하자면 솔시레에서 3은 플랫해주는 거죠. 원래 도미넌트는 항상 뭘로 써요? 장삼음으로 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3음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걸 기능적으로 읽기보다는 그냥 코드로 읽으라고 문제를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냥 뭐 외워서 쓰는 거죠. 네, 삼죽금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칸이 있으니까 정간보가 들어갈 거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육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삼죽금보 1점 주시고 정간보 합자보가 있나요? 합자보 있네요. 네. 얘네들 다 합자보죠? 얘네들.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정간보, 육보, 합자보 0.5점씩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서 냈냐 하면 이 내용 자체가 다 조선창극사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요약을 하고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이제 좀 같이
판소리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논문에서 우리가 이제 국악 심화 수업하면서 요 논문을 같이 읽었었는데 생각나세요? 국악 심화에서 이 논문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권삼득하고 이동백은 거기 나온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이 근데 내용만 이동백이었어요. 김창룡 적으셨어요? 김창룡은 딴 사람 적었어요? 정정열 적으셨어요? 저는 딴 사람 적으셨어요? 제가 이거를 문제를 내면서 김창룡까지 줄까 말까를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정정열은 약간 서편제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명창 있잖아요. 일제시대 오명창. 그 중에 중고제가 2명이 있어요. 중고제 쪽에. 그 둘이 누구냐면 이동백하고 김창룡이에요. 근데 김창룡은 누구 아들이냐면 여기 김정근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조금 배우다가 이제 딴 사람들한테 이날치에도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고 막 이렇게 배워요.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8명창 중에서 나오거나 5명창 중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 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 판소리사에서. 그래서 이미 나왔었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인물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판소리사가 그래도 이제 좀 비중 있게 나올 법한데 여기 이제 제비가와 세타령을 이제 문화적, 역사 문화적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양식적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제 이런 자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권삼득은 비가비 광대예요. 그러니까 약간 양반 광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쫓겨내서 거의 멍석을 말아갖고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노래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권삼득제가 사실은 이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 김창룡이 부른 권삼득제 더늠소리, 사실 여기 김창룡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김창룡 했죠, 송만갑 했죠, 김창완 했죠. 그러면 이제 정정열 아니면 이동백 둘만 남는데 이 둘 중에 고민하라고 정도까지는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도 안 갔다 하면 이제 국악사를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답은 이렇습니다. 광대가, 권삼득. 그래서 이 광대가는 시험에 나왔었어요. 2009년도 기출문제로 신재효의 이 광대가가 나오면서 그 4개, 7회 있죠. 그 뭐 인물 7회도 있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연예인을 하려면 일단 인물이 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인물 7회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설을 잘 해야 되고 이야기를 이제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득음이라는 거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 안 돼도 이제 그 노래 엄청 잘하면 그걸 더 쳐줬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 다음에 너름새, 연기. 자, 그래서 그 4가지를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재효 하면 요 광대가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가 어떻게 되나 혹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냈거든요. 이게 이제 판소리 비평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 왜냐하면 이 권삼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비평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비평을 했냐면 천층절벽 불끈 소사 만장 폭포 울렁출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의 소리를 묘사를 했어요. 누가? 신재효가.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뻗었다가 아래로 떨어진다. 자, 그리고 어느 책에는 이런 얘기가 다 인물에 대해서 한 50명 정도 그 스토리가 쫙 나와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활동했고 누구한테 배웠고 그러면서 이야기처럼 구술사처럼 약간 이제 근데 그래서 이게 쓰여진 게 30년대거든요. 정노식이 쓴 게.
그래서 그때는 많이들 살아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다 이제 살아있는 그때의 구술사 같은 그런 책이어서 이게 요즘에 구술사가 약간 유행이거든요. 예술계 쪽에서. 그래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봤고, 어쨌건 지금 다룬 내용들은 다 좀 잘 체크를 해두시고, 조선성악연구회 이것도 굉장히 이 30년대에 판소리가 창극으로서 엄청 중요해지는 그 시기의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는 0.5개 4, 5, 20 네, 0.4 0.4로 계산을 해주세요. 자, 이제 저기는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점수가 어떤가요? 반은 맞으셨나요? 네. 근데 일단 그러니까 기입형은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씩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그 주변에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0.25, 0.25 막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실제 시험은 보통 11 아니면 2점 그냥 하나 틀리면 확 나가는 약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 얘는 답이 복례의 전인자, 후인자, 진구호 이거 순서대로예요. 그 다음에 여민락, 취화평, 치풍형 순서대로 복례의 전인자, 후인자, 진구호, 여민락, 취화평, 치풍형 이걸 낸 이유는 논문에 여민락을 잘못 가리키고 있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으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복례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 스케일이 큰 그 악가무 일체의 안에서 녹여서 가르쳐야 할 것을 완전 따로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이제 맥락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냈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잘 알아두세요. 이거 설명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주법이나 구음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답은 쌀갱, 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링이 되죠. 왜 그럴까요? 자출성 때문에. 보세요. 여기 지금 배중이 있는데 저기 배중이 어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중이 징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여기 무슨 표시가 있어요? 자출 표시가 있죠. 그럼 이 자출 표시가 있으면 그 징이나 딩이나 이런 거 대신에 뭐가 돼요? 리을이 붙죠. 그래서 뭐 러가 되기도 하고 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연습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로 이론은 외웠는데 막상 이걸 딱 봤을 때 그 생각이 나냐 안 나냐 이제 이런 게 시험 연습이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자동화돼서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봤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게 지금 같은 곡이에요. 같은 곡 사장의 급박 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검은고 부분인 거고 얘는 뭘까요? 네, 필이라는 거를 일단 서침 표시를 보고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여민락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실린 그대로 악보예요. 교과서에 이런 비슷한 악보가 있었고 이건 정관보 분석집에서 갖고 온 악보네요. 얘가 뭐냐면 수필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피리 연주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말하자면 악장에 해당하는 수필이 또는 뭐라 그래요? 목필이라고도 하죠. 예, 혹시 목필이라고 쓰신 분도 맞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뭘 중심으로 쓰라고 했냐 하면 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구체적 악기명이 드러나게 쓰라고 했으니까 필이
피디이면서 오른쪽에 연주하는 사람은 수피디나 목피디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락의 특징과 장단의 특징을 적으세요 했어요. 그러면 혹시 이거를 가락의 특징을 황종궁, 평조 뭐 이렇게 적으신 분이 있다면 틀리게는 못할 것 같아요. 가락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셔도 맞게는 하시고요. 이 문제에서의 가락의 특징은 수피디가 여기 원래 하던 이 선율을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세가락. 예. 그래서 가락적 특징은 세가락이 사실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 옥타브 높게 하는 세가락이라고 하는 게 0.5. 그 다음에 이제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3, 2, 2, 3의 쌍평고요라고 쓰신 분들도 맞게 하세요. 이게 앞뒤 관계, 원래는 이제 이게 사장인 걸 알고 앞뒤 관계에 의해서 리듬의 특징을 쓰라고 했어야 급박만 답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조건을 안 달아서 그냥 이 악보를 읽어주셔도 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쌍평고요에 3, 2, 2, 3으로 쌍평고요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급박, 그러니까 얘가 지금 4장이거든요. 그래서 3장까지는 느림 20박,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갈라치는 장단으로 나온 책이 되게 많아요. 1, 2, 3장 다. 그래서 여민나기 1, 2, 3장이 갈라치는 장단으로 하고 느리게 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확 빨라져서 급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사실은 요 제일 중요한 것들 위주로 사실은 문제를 냈어요. 종묘제략 중요하죠. 여민락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뭐 민요 중요하고 판소리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 거 위주로 낸다는 거는 이게 지금 중간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세한 거를 막 이렇게 파서 내진 않았는데 여기 딱 보니까 풍물이 여러분들이 풍물을 빨리빨리 안 해오시는 것 같아서 진도를 우리 이번에 풍물을 진도 나갔잖아요. 국악 심화반에서 그것만 갖고도 풀 수 있게 문제를 냈는데 얼마나 유추해서 답을 쓰셨는지 한번 같이 보죠. 보면 자 일단 답은 웃다리 풍물에는 짝쇠, 그 다음에 육체, 길군악 7체이며 기역이 짝쇠, 리을이 육체, 비읍이 길군악 7체이며 이게 1점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맞아야 1점이에요. 웃다리 풍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기역, 리을, 비읍이 들어가야 돼요. 이름은 안 쓰셔도 돼요. 이름 쓰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름 쓰라는 문제가 나올 확률도 꽤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그 혼합박하고 짝새만 알면 이 웃다리의 특징이 그런 거다라는 그거 공부한 거를 유추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약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냈고 그 굳이 어떤 장단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쓰라고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이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서 특히 짝새라든가 뭐 나머지 이런 그리고 길군악이라는 것들은 이제 행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순서는 비읍, 리을, 기역이 돼요. 그래서 순서가 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남풍물에는 반길군악, 별달거리, 길군악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1점 그 다음에 여기 미음, 디귿, 니은 요 순서로 간다는 게 0.5 자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냐 빨라지죠. 일반적으로 뒤로 가면서 빨라져요. 앞에는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템포 기호를 하나도 안 지웠어요. 거의. 그래서 이것만 분류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템포 보고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길군악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85에서 255는 거의 3배 빨라지는 거잖아요. 자기 원래 템포에서.
그러니까 앞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확 날아갔다가 다시 와요. 그래서 길구낙, 그 다음에 이제 반길구낙이 어떻게 템포가 되냐 하면 반길구낙이 니은으로 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그 얘네들 나오는 음들 그룹핑 보고 이게 반길구낙인 거 아시고 그다음 110 정도인 거죠. 그러다가 그리고 또 살짝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하늘 보고 땅을 보고를 드릴까 말까 그거를 살짝 고민했어요. 근데 그걸 드리면 이제 너무 쉬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겐지겐지겐지겐 나오는데 이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덩더 궁덕궁 덩더 궁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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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나오는 요거가 뭐예요? 휘몰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의 이제 요 버전으로는 별달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딴딴 디디다 다다다 디디다 다디다 다디다 그래서 웅덩쿵 이거 손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손을 공골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거든요. 자 그래서 템포를 보시면 190에서 220이에요. 이렇게 가죠. 그래서 더 빨라지죠. 뒤로 가면. 자, 그래서 요런 그 별달거리가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정리를 보면 이렇게 영남풍물은 길구낙, 반길구낙, 별달거리까지 문제됐고요. 덧배기, 법구놀이, 쌍진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점고는 단단단단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가서 쩍쩍이 타령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뭐 같이 간다고요? 여기까지가 약간 인트로처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길구낙 7채, 6채, 자진가락, 짝쇠 해서 짝쇠하고 별달거리하고 거의 같은 느낌이죠. 그쵸? 짝쇠를 보시면 일단 얘가 놀아요. 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징 잡고 있던 애가 징 놓고 얘가 부세가 되는 거죠. 얘는 상세가 되는 거고 상세, 부세. 그래서 얘가 한번 가면 얘가 받고 얘가 한번 가면 얘가 한번 받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짝쇠라고 하는 이게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보시면 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당김 갖고 그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느낌을 알고 얘네들은 빨리 그룹 지어서 그 동네별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차이점 연주 목적과 가락적 특징 이거는 0.5점씩 주시는데요. 얘는 예, 연주 목적이 얘는 놀이를 지향하는 거라면 풍물은 사물놀이는 기량을 보여주는 공연으로서의 성격의 목적이 있어요. 감상용이에요. 얘는 같이 노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쓰라고 그랬냐면 가락적 특징. 자, 가락적인 특징은 얘는 같은 가락에 되풀이가 많고 이거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것만 해요. 풍물은 가락이 한정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각 지역의 특징을 재구성해서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가락이 지역적 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즉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가락을 짜는 방법적인 부분이라서 쓰셔도 그것도 맞게 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렇게 해서 4점. 자, 그 다음에 11번. 요거는 저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답을 보시면 발견, 그 다음에 개념과 기술, 그
그 다음에 전체성이에요. 자,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그냥 페이지를 좀 적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페이지를 거기를 그대로 다 받아 써오진 않아서 총론책이고요. 총론책 새로 나온 책 같은 경우는 303페이지. 그래서 1번이 발견, 2번이 개념과 기술, 3번이 오늘, 4번이 전체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 우리 이제 그 교재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 교재가 아니라 저기 음악교육의 기초에서는 일단 여기가 이 MMCP의 기본 전제가 음악의 본질에 대해서 표현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음악 학습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거 뮤지컬 펑션 의미예요. 작곡가와 연주가와 지휘자와 감상자 역할을 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을 가지고 음악가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하는 거. 이 발견이 지금 아까 이제 나온 그 발견에 대한 얘기인 거고 전 영역을 다루고 현대음악을 다룬다. 이거는 확장에 대한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통합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확장에 대한 개념, 음악적 기능에 대한 개념, 공통요소 접근 방법. 요거가 머릿속에 프레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요 책에서 얘기하는 발견. 요거는 약간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개념에 대한 거는 공통요소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거는 기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체성에 대한 거는 통합에 대한 걸로 그 두 가지 내용을 묶으시면 돼요. 틀리게 나왔어요? 아, 전체성이 없어요? 잠시만요. 아, 세 개였구나. 네, 네. 전체성은 빼주세요. 답이 여기까지. 이거 빼고 여기까지.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청각적, 연주적, 해석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청각적, 연주적, 해석적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감상가로서의 기능과 연주자로서의 기능을 다 담고 있는 여기 책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책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것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약간 그 뭐죠? 같은 내용인데 서술 방식이 조금 달라지면 용어가 생각이 혹시 안 나실까 봐 요 총론책으로 문제를 냈고 요 교과서 요거는 이거 뭐냐 하면 그리고 요 인지적 목표, 태도적 목표, 기술적 목표, 심미적 목표 이거 매우 중요해요. 교육과정에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MMCP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아까 자기주도적 줄친 거 쓰라고 했죠. 요거 뭘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조사하고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서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 문제에서 줄친 부분 어떻게 자발적 참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발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 그 내용을 아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참여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2번, 3번, 4번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다 해서 음악은 MMCP에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경험이에요. 활동. 자기가 해봐서 그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처럼 아까 학생 중심의 자발적 참여라고 했을 때 근데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자기주도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포커스를 두고 맨 마지막 것만 답으로 했다가 그 참여라고 하는 것에 이게 학생 중심이라는 말 자체가 참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발적이라는 거를 약간 꾸며주는 걸로 수식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이 중심이 돼서 참여하는 모든 활동도 다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여기 미적 체험을 하는 거,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미적 체험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뮤지컬 펑션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음악적 기능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 음악을 감상한 학생이 충분한 음악적 경험을 한다. 아까 심미적 체험하는 거 있죠? 그런 경험. 그 다음에 추임새 등을 넣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감상. 이런 것들도 자발적인 어떤 참여 활동으로 보고 전략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게 기억, 니은, 디귿을 쓰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지금 4점이죠. 0.5, 0.5, 0.5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의 밑줄 그은 부분 교육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서술하세요. 자, 요거가 1점. 그 다음에 표현과 감상 영역에 성취 기준을 적으세요 했어요. 중학교 3학년에게 지도하고자 할 때 아까 그 고유 개념, 그다음에 관습 개념 뭐 해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나눴죠. 자, 요거가 이번 책이 되면서 바뀌면서 이게 빠진 거죠. 그죠? 이 내용이 그 개념에 대한 거가 예전에는 여기가 이 책 말고 요거 바로 앞 버전에서는 좀 이제 길게 다뤄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낼까 말까 하다가 일단 그냥 좀 다뤄봤고, 여기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냐 하면 악곡이 뭐가 나왔냐면 이게 타령장단이고 봉산탈춤을 대금으로 연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표현해서 찾는다면 악곡의 특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특징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타령장단을 이해한다든가 아니면 그 봉산탈춤의 식임새 또는 대금, 선율의 음색적 특징, 그 음악 교육, 우리 음악의 요소와 개념 체계표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을 이 악곡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여기에서 그 특징을 이해하며 라고 했을 때 특징이 봉산탈춤의 특징이기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여 연주한다. 그래서 타령, 그 다음에 봉산탈춤 가락, 그리고 타령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것도 표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봉산탈춤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 얘도 사실 가능은 한데요. 여기에서 일단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해학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뭐 타령장단으로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라든가 이 음악에 해당하는 어떤 특징들이 들어가도록 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감상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의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그러면 봉산탄춤의 식임새와 그 다음에 타령장단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다양한 연주 형태 음악을 듣고, 그러면 얘는 보통 봉산탈춤이면 삼연육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주 형태를 써주셔도 가능해요. 삼연육각의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뭐가 들어가면 된다? 개념이 들어가면 이 악곡에 해당하는 개념을 써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얘는 두 가지를 0.75, 0.75 이렇게 점수를 그 두 가지 성취 기준을 주시는데요. 다 들어가야 맞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2번은 요거는 음가와 강세에 의한 모드, 메시앙.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로 쓰라고 했죠. 뭐에 대한, 그러니까 음열 기법뿐만 아니라 뭐를 준 거예요? 음가와 강세와 주법을 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열화하기 전 단계예요. 모두화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음악사적 의의가 있냐면 누구한테 이어졌어요? 블레즈나 스톡하우젠이나 그 다음에 뭐 혹시 다른 분 쓰신 뭐 제나키스를 쓰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밖에 이제 그러니까 가장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기출 문제가 나오기로는 블레즈 슈토카우젠이 그동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들을 얘기를 했고, 그거에서 음고에만 적용되던 순열적 사고를 다른 요소에 확장하여 적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음악사적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1점, 그 다음에 요거 제목하고 작곡가 0.5점씩, 그 다음에 요거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각각 설명 0.5점씩 이렇게 하시면 4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제시된 세 선율은 각 장르 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적고, 무엇이라고 하나요? 얘는 고정악상이라고 하죠. 고정악상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힌트가 있죠. 얘는 뭐예요? 그 스메틱 트랜스포메이션, 주제 변형. 그래서 그 변형을 하는 그 주제인 거고, 그 전주곡 리스트에. 그 다음에 얘는 라이트 모티브인 거죠. 누구의? 바그너의. 자,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 신독일 악파라고 했고요. 이것도 뭐 우리 공부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심화반에서 지금 이제 끝낸 지 다들 기억이 네. 그래서 누가 누구 장인이 됐다고요? 바그너가 아니고 리스트가 바그너의 장인이 됐죠. 둘이 친구인데 약간 같은 적인데 어쨌건 그 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쨌건 신독일 악파는 가장 그 시대의 진보적인 그 계열로서의 그들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 특징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표제적인 음악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공통적으로 추구한 바인 거죠. 또는 낭만적 음악, 시적 음악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음악, 아무튼 낭만주의에서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음악의 내용 요소가 음악 그 자체 말고 따로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이제 뭐 표현은 다 다르게 쓰셔도 괜찮은데,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만 제가 적어놨어요. 신독일 악파, 고정악상, 라이트 모티브, 그 다음에 표제 음악, 추구. 자,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자, 요거를 1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표제 음악, 추구. 요거는 고정악상부터 여기까지는 0.5점씩 주시는 걸로. 통일성을 주기 위한 각각의 요소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쓰셔야 돼요. 가는 이데픽스, 고정악상, 그리고 음악 외적 어떻게 음악 외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있는가, 이 주제를 등장인물과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나 어떤 특정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이 라이트 모티브 또는 주제적 변형에서의 주제, theme, 그 다음에 고정악상, 이거를 음악에서 프로그램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 쓰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악곡의 각
장르명을 써주세요. 하나는 뭐고 미사이고 A는 그쵸? 그 다음에 A예요. 가. 예, 가는 미사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되나요? 마드리갈. 예. 자, 그래서 일단 장르를 쓰고 그 다음에 생성과 향유. 이거 보통 생성이라고 많이 쓰는데 생산이라고 썼네요. 이거 생성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주로 생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음악의 기능이 틀려요. 뭐냐 하면 그 미사는 예배에 사용하기 위한 또는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음악으로서 사용했다, 의식음악으로서 사용했다는 거고 뭐죠? 마드리갈은 자, 요거는 우리가 마드리갈에서 한 2곡 정도는 너무 눈에 띄게 대표적인 곡들이 있어요. 홀로 생각에 잠겨. 걔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죠. 맨 윗선율 혼자. 그쵸? 나머지들,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 따로 가는 애가 하나 있어요. 천천히.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죽음이죠. 그쵸? 그래서, 괴로움으로 죽게 내버려둔가요? 네, 그 제수알도가 해서 여기 이제 코드로 이렇게 나오는 코드가 완전 반응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뭔가 죽음 같은 그런 가사를 묘사하고 있어요. 뭐가? 음계 내지는 선율적 진행을 통해서 요즘에 이번 문제 많이 나와요. 가사와 선율의 관계성에 대한 거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드리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드렸고 그래서 요 2가지 얘는 일단 자기들끼리 보고 그러니까 부르기 위한 이거는 연주를 하기 위한 곡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즐기면서 보고 그러니까 뭐죠? 감상용이 아니고 자기들이 부르기 위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즐기기 위한 곡이다. 이 2가지의 뭐죠? 기능 분류는 우리나라 국악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풍류악과 궁중음악 이 2가지의 다름과 얘의 다름이 그러니까 2개가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생성과 향유에 대한 거 얘기 다 했고요. 키워드는 얘는 의식음악, 교회음악, 얘는 세속음악으로서 즐기기 위한 음악으로 향유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는 교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얘는 지식층을 중심으로 생성되었고 그들이 향유했다. 요게 이제 앞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적 특징 2가지를 써주세요 했는데 그 음악적 특징은 그러니까 중세 음악이나 르네상스 음악은 음악적 특징 쓰라는 문제가 꽤 많이 그동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2014년도에 뭐가 나왔나요? 파리샹송 문제가 나왔죠. 이런 문제는 세상 쉬워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악보를. 자, 그래서 보세요. 텍스처를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읽으시면 되냐면 음악의 요소별로 읽으시면 돼요. 선율, 리듬, 화성, 형식, 그 다음에 뭐 샘여림, 빠르기, 그 다음에 음색, 그 다음에 짜임새 좀 더 덧붙이면 그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악보를 읽으면 음악적 특징은 그냥 거의 해결이 돼요. 장르를 몰라도.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읽고 나면 아, 장르가 뭘 것이다라고 약간 추정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음악적인 특징이 그리고 이런 음악적 특징을 물어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을 물어볼 가능성도 많아요.
르네상스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가사 그리기? 가장 대표적인 성악음악에서 가사 그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호모포니, 폴리포니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지금 다 뭘로 보셔야 될까요? 얘는 전형적인 폴리포니고요. 모방 기법이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호모포니와 폴리포니가 좀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여기만 호모포니적으로 가고 그 뒤부터는 다 어떻게 돼요? 각자 다 다른 리듬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호모포니와 폴리포니가 적절하게 음향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의 장르를 마드리갈이라고 썼다면 주로 뭘로 되어 있어요? 폴리포니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폴리포니로 부르는, 그 다음에 음색을 보시면 미사는 합창이죠. 마드리갈은 중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혼성으로 보통 이제 부르는데 그 어떤 뭐 여성 남성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음향대조기법 제가 얘기했는데 음향대조기법도 성부가 다 맨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6성부가 있으면 그 6성부가 어떻게 짜이느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짜임새가 꽉 차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두 성부씩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작년 문제가 뭐였어요? 조스갱 작품이 나오면서 뭔가 충만한 가사가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돼 있어요? 밀도가 꽉 차게 나왔죠. 그런 게 이제 이런 식의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거의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풍이. 어떤 그 앞에서는 뭐 반주형으로 나왔어요. 시냇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하는데 뭐가 나와요? 육연음인가요? 육연음부죠. 그래서 작은 피아노로 된 육연음부가 시냇물을 묘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비어성을 안 쓰고 어떤 부분은 반응계적인 부분을 쓰고 있으면 그거는 긴장이 갑자기 달라진 거죠. 그래서 가사와 선율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성악 위주까지는 아니어도 성악을 많이 가르친다 보니까 노랫말과의 어떤 가락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한 3번 연거푸 지금 계속 가사와 노래 그 선율과의 윤곽과의 관련성, 템포, 다이나믹, 뭐 짜임새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호모포니, 그러니까 음향대조, 아니 호모포니가 아니라 폴리포니, 음향대조, 그 다음에 가사 그리기, 뭐 르네상스 시대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들, 뭐 선법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고, 무반주 합창곡, 그 다음에 다성음악,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요거에 대한 그 기법으로 음악적 특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점은 두 가지씩 써주시는데요. 각각 악곡의 장르명을 0.5, 0.5 주시고요. 생성과 향유에 대한 부분을 0.5, 0.5 주셔서 1.1점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 특징 비교하는 거 요거 각각 1점, 1점. 두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음악적 특징을. 그러니까 그 1점, 1점 이렇게 뭐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차 자, 채점 다 하셨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2교시 거는 시간이 좀 많이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시면 채점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논술이 있고 하니까.